저희 사무실이 여태까지 20년 동안, 만 20년 동안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단 한 건도 안 했습니다. 단 한 건도 안 했습니다. 놀랍지? 제발 도와달라는 분들 많어. 변호사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근데 한 건도 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 변호사, 내가 왜 형사사건 안 했을까? 딱 이유는 딱 하나야. 뭘까? 이거 지금 7년 내놓고서도 주 변호사 7년째 8년째야? 8년째야? 참 좀 있으면 10년인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는 교통사고의 피해자를 위해서 일하기로 마음을 먹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로 가장을 잃거나 사랑스러운 어린 아들, 딸을 잃거나 그 피해자를 위해서,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거나 완전히 몸을 못 쓰는 마비 환자가 되거나 그렇게 크게 다쳐서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입니다. 보험사는 안 주려고 하거나 조금만 주려고 그래요. 안 주려는 거 찾아오고 조금 주려는 거 더 많이 찾아오고 어디 흘리지 않고 내 가족이 죽었으면은 여기저기 살점이 떨어져 나고 팔다리가 어디에 냈는데 보험사는 몸통하고 다리 한쪽밖에 안 준다 그래요. 나머지 다리, 나머지 두 팔은 어디 있느냐? 가서 싸우면 다리 한 통 더 줘요. 나머지 팔은 안 주려고 그럽니다. 왜 안 주느냐? 내놔라. 숨겨놨어요. 숨겨놓고 찾아오는 거. 그게 저의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게 바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입니다. 보험사가 안 주려니까 숨겨놓고 안 줘요.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쉽게 얘기해서 초등학교 때 소풍 가면은 선생님이 보물 찾기를 합니다. 애들 밥 먹는 동안에 선생님은 보물을 숨겨놔요. 그러고 나서 자 얘들아 모여라. 자 보물 찾기 한다. 요즘 한 번에 한 20명 되나? 한 20명 되지? 우리 땐 70명이었어. 그때 사람 많이 왔잖아. 애를 많이 낳았잖아. 20명한테 20명이 한 사람이 하나씩 찾을 수 있게 보물을 20개를 숨겨놓습니다. 다 찾을까요? 다 못 찾습니다. 한 14명, 14개 정도 찾아옵니다. 20개 중에. 남은 6개는 선생님이 꽁꽁 숨겨놨기 때문에 못 찾습니다. 그런데 복학생이 있으면 작년에 선생님이 어디다 숨겨놨는지 알아. 그냥 거기 가서 찾아와. 그리고 또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놈은 알지. 더 숨겨놔. 그리고 2년 복학하는 애 있으면 또 그것도 찾아와. 그래서 복학생은 일반적으로는 60%나 70%, 12개는 14개밖에 못 찾는데요. 복학생이 있으면은 한 15개? 16개를 찾습니다. 나머지 4개는 맨날 복학하면은 다 찾아와요. 어디 선생님이 숨길 때가 딱 정해져 있어요. 소풍은요 그러고요. 봄 소풍 가는데 가을 소풍 가는데 정해져 있어요. 그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년 복학생은 보물 다 찾습니다. 그게 접니다. 저는 보물이 어디 숨겼는지 다 알아요. 왜? 만 20년 내지 25년을 해왔으니까. 맨날 보물 찾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이진영 변호사처럼 이제 변호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면은 보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그지? 근데 선생님이 가끔가다 눈에 보이게도 줘. 그런 거는 겨우 찾아오는 거야. 주 변호사는 20개 중에서 한 18개 찾아올 거야. 90% 찾아올 거야. 저는 20개 중에 플러스 보너스를 하나 더 찾아옵니다. 그래서 20개 중 21 내지는 22개를 찾아옵니다. 왜? 맨날 복학했으니까요. 똑같은 거 맨날 보잖아요. 다만 조금씩 달라요. 선생님이 숨겨놓는 데만 좀 다르고요. 가끔 다른 데 소풍 가더라도 그래도 이미 다 어디쯤에 다 여기에요. 여기. 삼장법사 손에 손오공이 노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은 본인이 다 찾을 수 있으면 굳이 변호사 필요 없습니다. 근데 1,000만 원짜리 사건에서 1,000만 원인데 본인이 한 600~700만 원 찾아요. 아유 그래 내가 언제 그거 찾고 있어. 아니다 보물 찾기 그만할래. 나 다른 거 하는 게 나아.
근데 1억짜리 같으면은 그 보물이, 못 찾은 보물이 커요. 10억이면 더 커요. 그래서 교통사고는 작은 사건은 소송하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근데 규모가 크면은 보물찾기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야 돼요. 근데 보물찾기다가 가다가 저기 있네 가다가 발이 푹 빠져고 발 부러져요. 위험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빠지지 않고, 위험한 데 빠지지 않고 안전하게 찾아오는 게 그게 교통사고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물론 진짜 끝까지 못 찾는 것도 있어요. 그게 과실입니다. 과실. 과실만큼 못 찾아와요. 그래서 과실이 적게 되도록 노력하고 싸우고 숨겨진 거 찾고. 그래서 저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위해서 소송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1995년도부터 한 5년 동안 보험사 측이죠. 보험사 측 변호사로서 활동할 때 참 피해자들이 불쌍하다. 왜 저것밖에 못 찾아갈까? 더 찾아갈 수 있는데 맨날 나한테 지고, 5억을 받아갈 수 있는데 맨날 3억 5천밖에 못 받아가고, 저는 그래서 많이 깎았다고 또 저는 성공 보수 받고, 그게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그분들에서 뭔가를 해주고 싶다. 그렇게 한 2년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에 스스로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오게 됐습니다. 피해자, 불쌍한 피해자를 위해서. 그러면서 한때는 가해자 쪽은 질문에는 답변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아유, 그래 그분들은 답답하겠다. 어디 가서 물어보더라도 제대로 된 답을 못 얻고 그럼 도와드리자. 그래서 그분들에서 제가 답변도 다 해드리고. 제가 지금 열어볼 수는 없지만은 저한테 올라오는 질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망사고 열면은 3,820개예요. 여기 보면은 글들이 있습니다. 조그맣게. 조그만 글씨가 저랑 주고받은 댓글들입니다. 어떤 분은 8개, 어떤 분은 1개, 여기 24개도 있네? 200번 글을 주고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정말 오히려 저쪽이 크게 다치고 저쪽이 사망했지만은 이쪽이 피해자인 게 있어요. 난 잘못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쪽에 잘못이 없어 보이는데 단지 사망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쪽이 피해자예요. 그래서 이제는 실질적인 피해자라면 가해자분들도 도와드리겠다. 도와드린다는 것은 형사사건도 이제는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로 된, 마음먹게 된 데는 계기가 있습니다. 저희 주태곤 변호사가 저한테 그런 계기를 줬어요. 뭘까요? 주 변호사 지난번에 친구 변호사가 그거 내가 설명 다 해준 거, 동영상 설명해 준 거, 그거 법원에 제출해갖고 그래서 무죄 받은 거 있다면서? 그리고 어차피 선임비도 보험사에서 나오는 거니까, 보험사에서 변호사 선임비 지원이 나오니까 그걸로 해서 그 가해자도 부담 없고, 또 변호사는 그 가해자가 다 갖다 줬다면서 자료를 요거 보고 하면 된다고. 예, 교육 영상 CD로 제출할 수 있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걸 CD로 고서 제출했다고? 이야. 그래서 무죄 받은 거예요. 그러고서 우리 주 변호사한테 감사하다고. 주 변호사가 밥 좀 사든가? 삼겹살 샀어? 이런 소주하고. 제가 다 해줬죠. 이거 무죄라고. 왜 무죄인지까지 설명 다 해주고요. 근데 나중에 경찰과 검사는 아니다, 너 잘못했다. 기소했어요. 기소해서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럼 무죄예요. 무죄인데 그 변호사님은, 그 변호사 교통사고 많이 하신 분인가? 조금 한 10건 이내에. 10건? 주 변호사 지금까지 한 1000건 했나? 1000건이 좀 안 되지? 3000건 정도 하면 뭐가 보입니다. 3000건 전에 1500건 정도 갖고는 아직까지 몰라요. 네, 수렁이 빠질 수가 있어요. 1500건 정도 하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안다라는 자신감이 드는 순간 수렁이 빠집니다. 그래서 주 변호사한테 이 얘기를 듣고요. 그래? 한 변호사가 동영상으로 설명한 거 그걸 CD로 구워서 제출해갖고 그래서 무죄를 받았어? 충분히 혼자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도? 당연히 무죄라고 그랬는데도? 근데 어차피
그때 그랬어요, 저한테. 변호사님, 제 사건 좀 도와주십시오. 아유, 내가 다 설명해 줬잖아요. 그래도 저 재판받은 도와주십시오. 아니, 내가 얘기한 거 하세요. 대학 괜찮아요. 나 형사사건 안 해요. 그랬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조건은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됩니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 형사합의 지원금이 나올 때, 왜냐하면 형사합의 지원금 안 나오면은 제가 설명드린 것 같고 쭉 경찰 검찰 싸우다가 법원에서는 뭐 하면 된다?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에 가입 안 돼 있어. 변호사님은 내 돈은 내야 돼. 근데 돈도 없어. 그럴 때는 답답해. 내가 가서 말 많이 잘 못할 것 같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래, 국선 변호인. 국선 변호인 선정해달라고 신청하면 되잖아. 요새 국선 변호인 한 건에 30만 원인가? 좀 올랐나? 30만 원 표준이고. 응. 꼭 열심히 하면 40만 원. 아, 40만 원. 옛날에 10만 원 했어. 요새는 30만 원 내지 40만 원. 그래서 그거 한 달에 20건이면 저기 딱 되잖아. 그래서 국선 전담 변호사가 생기는 거야. 국선 전담 변호사는 그거만 해. 왜냐면 열심히 하면 다음에 떨어지거든. 그게 이거랑 똑같아. 이 변호사, 이거 뭐야? 분심이 변호사들도, 분심이 그 위원들 임기가 2년이야, 3년이야? 2년 있다가 잘못하면 떨어지잖아. 자꾸 100대 0, 100대 0 하면 그 떨어뜨릴 거 아니야. 그래서 100대 0 못하는 거야. 가끔 양심상 100대 0도 하겠지, 그지? 그래서 보통 100대 0이지만은 이 책의 기준에 의해서 90대 10, 80대 20.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왜? 자기네가 만든 기준에 충실해야 될 거 아니야. 분심 변호사들은 손보협회 소속이란 말이야. 거기에서 주잖아, 사건을. 배당을 해주잖아. 그래서 그 판사들이 판결하는 것처럼 그게 공정하지가 못할 수 있다는 거지. 소속돼 있으니까. 판사들의 신분에 보장이 되잖아. 탄핵에 의하지 않고서는, 탄핵과 형벌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렇잖아. 판사는 못 쫓아내잖아. 신분 보장이 확실하잖아. 근데 분심이 변호사분들은 아유, 저 변호사는 맨날 그 법원에서 하는 식으로 해. 맨날 한 변호사를 비슷하게 해. 그럼 오래 쓰겠나? 2년 있다 그만두라 그러지. 내가 볼 때 분심이 변호사분들하고 국선 변호사분들은 형사를 열심히 하시는 거고, 분심이 변호사도 한 달에 한 600만 원 정도 되지. 한 건에 2만 원이거든? 2만 원이야. 그리고 똑같은 보험사끼리 할 때는 그거 8만 원이야. 한 건에 그거 딱 의견 써주는 게. 그래서 한 달에 300건이면은 600만 원이야. 많이 한 사람 한 300건 하지 않나? 네. 그래. 300건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것도 그 얼마나 시간 제대로 볼까? 보고 싶은데 제대로 못 볼 수도 있겠지? 나도 300건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 템핑까지 써야 되잖아? 난 너무 많은 걸 알아서 문제야, 그지? 저게 심장부까지 내가 알고 있잖아? 그래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 안 돼 있는 분들은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은 제가 다 설명드릴 테니까 100번도 답변 드려요. 지금 어떤 분 지금 200번 넘는 분 계세요. 어떤 사건이냐면은 고속도로에서 밤에, 꼼꼼한 밤에 차가 서 있는 거야. 안 보여. 가로등 없고 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충격됐어. 근데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데 검사가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야. 우리나라에 고속도로가 엄청 많으니까 어딘지 모르겠지, 그지? 그 사건 내가 한 200번 정도 답변 드리고 있어. 200번 좀 안 되겠지. 근데 느낌은 그래. 그리고 운전자 보험에 가입 안 돼 있어. 그런 분들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달라고 그러면 돼. 지금 검찰 단계인데 법원에 넘겨지면 국선 변호인이 해서 국선 변호인이 내가 답변한 거 요약해서 변론하면 돼. 그런데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어차피 보험사에서 나와요. 그리고 누군가한테는 어차피 나오는 돈이니까 어차피 그냥 가는 것보다는 낫잖아, 변호사가 있으면. 그러면 어차피 나오는 돈이니까 안 하면 안 나오고 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변호사가 안 맡으니까 한 변호사가 설명한 거 들고 가서 이거대로 해주세요. 그러느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만 억울한 사건 또는 내가 피해자인데 오히려 내가 가해자로 몰리고 있는 사건. 무죄는 아닌데, 무죄는 아니고 내가 피해자인데
저쪽이 사망했다는 이유로 내가 가해자로 물려갖고 불안해하는 사건. 그런 사건들은 4월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3월은 어차피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없고요. 단 운전자 보험은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언제 나오지? 첫째가 구속됐을 때지? 근데 요새 구속 안 시켜요. 구속은 어떨 때 시키나? 내가 많이 설명했잖아. 이 변호사 언제 구속한다고? 교통사고인데? 음주 사망사고, 그지? 피해자는 거의 없는, 또 뺑소니 사망사고. 그럴 때는 운전자 보험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음주, 무면허, 뺑소니는 운전자 보험이 안 돼요. 또 보복운전도 안 돼요. 고의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 구속돼요. 보복운전 사망시켜봐 구속되지. 그리고 그런 거는 제가 변호해줄 가치가 없잖아요. 나쁘잖아요. 억울한 사람, 실제 피해자를 돕겠다는 겁니다. 일관성이 있잖아. 나쁜 사람 안 도와줘. 왜? 그 상대편의 피해자를 도와야지. 피해자의 가족들 도와야지. 그래서 실질적인 피해자, 그리고 억울한 분, 그런 분들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리고 구속됐을 때고요. 그 다음에 정식 기소돼야 구약식은 안 됩니다. 정식 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는데 법원에서 통상해부 판사 볼 때 이건 재판받아야 되겠는데, 또는 피해자 측에서 막 진정서 내면은 벌금 갖고 안 된다 했고 그 정식 재판에 넘기고 통상해부라 그래. 그럼 어차피 일반 재판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는데 내가 정식 재판 청구하면 그건 안 돼요. 그거는 해당 사항 없고, 구속됐을 때, 근데 구속된 사람은 그건 안 도와드려요. 어차피 나쁜 사람이니까. 억울하면 구속 안 시킵니다. 억울하면 나중에 다툴 기회를 줘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은 거의 구속 안 돼요. 교통사고는. 그 다음에 정식 기소됐을 때, 그때는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변호사님 어차피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니까요, 저 지금부터 도와주세요. 저 검찰에서 무혐의 받게 도와주세요. 그거는 제가 그냥 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100번이고 200번이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왜냐? 검찰에서 무혐의 나오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본인이 주장하고 노력하고 했는데도 검찰에서 받아주지 않고 법원에 기소했을 때, 정말 억울할 때, 그때만 도와드리겠습니다. 만 20년 만에 획기적입니다. 운전자 보험이라는 제도가 생겼고, 그리고 주 변호사가 변호사님이 해주신 거 그거 제 친구가요 CD에 담아갖고 그대로 해서 판사가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지? 판사가 한 변호사님 CD 잘 봤습니다. 네, 그 내용 맞습니다. 그래서 무죄 선고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 요새 판사들이 한 변호사 유튜브 얘기 많이 한대요. 법정에서. 판사 검사들도 자동차에 관심이 있고 교통사고 관심이 있고 그러면 영상 관심이 있으면 쭉쭉 유튜브 하다가 줄 타고 들어오는 경우 있죠. 그럼 재밌으니까 계속 보게 되죠. 그래도 혹시 그런 얘기는 안 하지? 한 변호사님 중에 이거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지? 응? 그런 사건 안 맞습니다. 제가 안 맞는 사건이 있어요. 제가 이 사건은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해놓고 피해자 쪽에서 와서 도와달라서 도와드리겠습니까? 말로는 도와드리죠. 글로는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소송하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지금 보험에서 얼마 준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안전합니다. 그런데 제 말 안 듣고 끝까지 버티다가 나중에 무죄 선고됐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변호사님, 형사에서는 무죄지만은 민사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판례도 있죠. 있긴 있죠. 이제는 80은 여기까지 넘어갔어요. 이게 올려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저는 형사에서 무죄, 1심 무죄, 2심 무죄, 대법원까지 무죄. 그때 그 사건, 그 항공사 다니던 그분, 그 사건 그 보험사에서 1억 7천 준다 그랬었잖아. 그런데 내가 소송하면은 적어도 2억이 넘겠죠. 뭐 한 2억 한 3천은 되겠죠. 그래서 소송했어요. 그거 형사합의까지 다 됐어요. 잘못했다고 그러고 형사합의까지 다 되고
그래서 검사가 기소했어요. 사망사고니까. 근데 1심에서 무죄 나왔어요. 항소심에 또 무죄 나왔어요. 대법원에서 무죄 나왔어요. 그때 주변에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제가 그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항소 안 한다는 걸 검사한테 이런 부분 좀 더 다퉈주십시오 라고 의견서도 써내고, 또 상고 안 한다는 거 이거 마지막까지 한 번 더 가보십시다 하고, 말은 제가 하고 정리는 주 변호사하고 암담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완전히 넘어간 걸 다시 이렇게 세우느라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제일 힘들었던 사건 3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그때 한 2억 한 5, 6천 되지 않았나? 항소심에서 일어나서 2억 8천이었어? 예. 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1억 7천 물어줄 각오하고 있었어요. 내가 금액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은, 한 달에 500만 원씩 내가 지금 한꺼번에 못 드리니까 한 달에 500만 원씩 하면 3년 걸리겠다고 생각을 했었어. 딱 맞잖아. 1억 7천 얼마니까. 왜냐? 내가 소송하자고 그랬거든. 괜찮습니다. 소송하십시오. 근데 그때 블랙박스를 안 봤을 때야. 그때 블랙박스 봤으면 내가 그 사건 안 했지. 그냥 합의하세요 그러지. 그래서 지금은요, 느낌이 안 좋을 때는 블랙박스 본 다음에 판단하겠습니다라고 해요. 그게 다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성숙하는 겁니다. 한 달에 500만 원씩 3년 동안 갚으려고 그래봐. 내가 안 갚아도 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러나 나는 내가 판단 잘못했구나. 내 블랙박스 보고서 신중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블랙박스 없던 시절에 그 기준으로 내가 판단한 게 잘못이구나. 블랙박스에서 이제는 새로운 기준을 블랙박스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저도요, 줄타기 많이 했어요. 이제 줄타기는 거의 끝났습니다. 한 건 남아있어요. 나중에 줄타기 했던 사건들 쭉 얘기해보면 참. 그래서 저는 저한테 사건 맡기고 싶다 하더라도 위험하면 안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과 비용을 감안했을 때 저한테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라는 소리 들을 사건만 합니다. 즉, 시간이 그만큼 지났고, 그리고 인지대, 감정비, 변호사 비용, 그걸 감안했을 때 그거보다 더 많이 남아야죠. 그리고 이게 많이 남아야죠. 더 많이, 금액이 많아야죠. 그래야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하죠. 근데 뭐 비용 빼고 나니까 그게 그거더라? 그런 건 안 합니다. 그 판단이 제일 중요하죠. 말이 길어졌는데요. 앞으로는 형사사건, 실질적인 피해자이면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건은 정식 기소됐을 때, 그때부터는 변호인이 선임계 내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스스로닷컴에서 변호사님 가서 몇 시간 상담한 거 제가 딱 2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저는 보면은 빨리 보잖아요. 민사만 하는 게 아니라 민사는 전부 다 형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민사사건은 형사사건도 다 지원을 해드립니다. 어떻게 지원해드릴까요? 말 나온 김에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그래서 이제 형사사건 맡기 시작하면 변호사 한 분 더 초빙해야 됩니다. 내가 5월 달부터 한다고 그랬었지, 지난번에. 이 변호사 들어올 때도 내가 5월 되면 한 분 더 초빙해야 되겠어 그랬지. 그때가 바로 주 변호사 그 얘기했을 때야. 그래서 나 그때부터 옳지, 5월 되면 내가 한 분 더 초빙해야 되겠구나. 내가 다 했는데. 그렇잖아.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변호사들도 좀 시간적으로 업무가 좀 여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응? 그리고 형사에 대해서 나는 그래도 알지만은 나는 옛날에 형사건 많이 했었거든. 근데 두 분 안 해봤으니까 형사도 하고 민사도 하고 해야 입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내가 얘기하는 걸 듣고 이렇게 되겠지가 아니라 주 변호사 경험이 많으니까 주 변호사 직접 안 하더라도 친구들한테 많이 듣잖아. 가서 쉬는 시간에 많이. 근데 그걸 실전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요, 저는 본인이 잘못한 교통사고요, 그건 변호사 필요 없습니다. 왜 그래? 내가 잘못을 인정해. 그런데 변호사 소심하려고 그래, 형사에서. 그거 왜 하면 안 되지? 할 필요가 왜 없지? 실익이 없어. 왜? 결과가 똑같으니까. 그렇지. 결과 똑같아요. 변호사 있으면 없어 똑같아요. 변호사 있으면 뭐가 도움될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형사 합의입니다. 변호사 선임할 돈 합쳐서 형사 합의를 해야 돼요. 형사 합의가 좀 아이고 변호사한테 얼마 변호사님에서 좀 공탁하고 그럼 가능성이 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위험해집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변호사 있으나 없으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죠. 무죄 다툴 때 근데 잘못한 건 무죄가 아니잖아요. 예외적으로 잘못을 했다. 근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예컨대 사망사고예요. 집행유예 되면 끝나요? 쫓겨나요? 직장줄 잘려요? 그랬을 때 제발 저 좀 직장생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 본인이 얘기해. 자꾸 본인이 얘기하려고 그러면 자꾸 말이 길어져요. 말이 길어지면 판사가 안 좋아해요.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서 그게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에 피해자 측, 사망사고의 피해자 또는 12대 예외사유 중에 크게 다친 그런 피해자 측의 형사 변호사를 피해자가 형사사건을 변호사를 선임해요. 그런 거 알아? 내가 피해자야. 내 가족이 사망했어. 내 가족이 사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형사 변호사를 선임해. 그러면서 민사를 맡아. 피해자 유족들부터.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맡아. 별도로 형사사건을 또 맡아. 나는 그런 변호사들은 정말 까땜이야, 까땜. 왜냐? 해줄 게 없는데 왜 사건을 맡아? 주변으로 생각할 때 민사 맡고 형사 맡으면 형사사건 해줄 게 있어? 단 하나도 있어? 있긴 있어. 뭐지? 한 3가지 있어. 진정서 대서 해준다. 그 진정서 대신 써주는 거. 두 번째 또 형사합의 형사합의 대행. 셋째 길 알아봐 주는 거. 그건 내가 가도 알 수 있잖아. 검사실에 물어보면 되고 거기다 법원에 나의 사건 검색 보면 되고 그거 알아주는 거. 옛날에는 법원 검찰 문턱이 높아갖고 거기 가서 물어봐야 됐어. 지금은 내가 직접 해도 되잖아. 본인이 그거 알아봐 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형사합의 안 되면은 진정서 써줘요. 그거는 진정서는 딱 한 번 내지 2번 써야 되는데요. 그거는 누가 써주면은 너 써준 거 알아요. 왜?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렇게 나가면서 써준 거야. 판사님께 존경 문제부터 존경해. 또 존경이야. 판사님께 억울한 마음을 호소할 길이 없어 이렇게 글로 대신합니다. 그러면서 내 얘기를 써야 돼.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내 얘기를 알아? 모르잖아. 모르는 사람이 어때? 자소서 누가 써주면 누가 다 떨어져. 진정성이 없어. 그러니까 그건 마이너스가 되면서 돈을 받아? 말도 안 되지. 그 다음에 형사합의금 받은 거 거기서 또 돈을 또 받아요. 형사합의 3천만 원 받으면 거기서 10%면 300만 원이잖아. 그래 또 그걸 또 받아. 그건 말이 안 되지. 형사합의 해주면서 자기가 한 게 뭐 있어? 어차피 상대 측에서 형사합의 안 하면 골로 갈 것 같으니까 와서 합의해달라 그럴 때 내가 만나면 좀 귀찮을 뿐이지. 스트레스 받고 때려주고 싶고. 변호사 사무실 자료소개 받는 건가? 그게 아니잖아. 근데 거기서 그걸 또 벼룩의 간을 빼먹어? 그래서는 민사사건과 별도로 피해자 측의 형사 변호사라는 것은 있지도 않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왜 있지도 않을까요? 그거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오히려 단지 형사합의할 때 그리고 오히려 형사합의를 부추겨. 나중에는 이거 합의 안 하면 저쪽에서 그냥 공탁 걸고 그냥 끝날 수도 있는데 요즘들 합의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불안감만 부추겨. 왜? 형사합의 돼야 자기가 또 돈을 받으니까. 그래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 민사사건의 변호사는 법원에서 재판을 하죠. 소송 대리인으로. 그리고 본인이 재판하면은 슬픔이 눈물이 앞을 가려서 실수할 가능성도 있고 뭘 써놔야 되는데 잘못 써낼 수도 있고 날짜를 놓칠 수도 있고 판사가 뭐라고 그러는데 잘못 대답해서 손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실수하지 않은 사람, 보물찾기를 실수하지 않고 잘 찾아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형사사건은 형사사건의 피해자의 변호사는 없습니다. 왜? 왜 없어? 내가 왜 없다 그러겠어? 법률적으로 없어. 왜 없어? 형사재판할 때 가면 내 자리가 없어요. 형사재판할 때는요. 판사가 여기 앉아있고 이쪽에 검사 앉아있고 이쪽에 피고인이 앉아있습니다. 피고인 옆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앉아있어요. 자기 자리가 있고 자기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권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주장을 할 수가 있고 변명을 할 수 있고 기록 복사해서 볼 수 있고 권리가 있어요. 그 형사재판에 있어서. 그런데 피해자 변호사는 가면 자리가 있나요? 자리 있어 없어? 있어 있기는. 방청석. 방청석에 앉아있다는 거야. 내 권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권리와 권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민사재판은 우리의 대리, 우리 의뢰인에서 내가 모든 걸 다 대신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사건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 권한이 나한테 주어졌으니까 대리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서 판사한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저쪽 뭐라 그러면 무슨 엉뚱한 소리 했어 이런 걸 내가 다 해. 형사는 형사사건의 변호인은 검사가 기소한 것에서 판사한테 이건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피합니까? 자 그럼 판사님 현장 검증해 보십시다.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 여기서 한번 보십시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우리 피고인을 위해서 변호권이 있어. 형사는 변호, 민사는 변론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선임한 형사 변호사는 쪼글티가 앉아갖고 이렇게 재판 어떻게 하나 옆에 같이 보잖아. 같이 보는데 해줄 게 뭐 있어. 그래서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한 형사사건 변호사는 있지도 않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아무런 도움도 못 받을까요? 저희가 저희한테 민사소송을 맡기시면은 형사는 그냥 도와드려요. 왜? 힘이 안 들어요. 진정서 써보세요. 그러면 요거는 불필요한 것 같은데 요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가감만 해드립니다. 그래야 그게 진정성이 있죠. 진정서는 지금은 내지 마세요. 언제쯤 내세요? 내는 시기와 내용을 검토해 드릴 뿐입니다. 그게 힘든가요? 주변에서 시간 얼마 걸려? 한 5분이면 되잖아. 그지? 너무 길면은 판사가 읽기 힘들 것 같은데요? 줄이세요? 줄인 거 보고 하면은 그것도 미리 줄여주면 안 돼. 너무 길어요. 판사님 보시기 힘들 것 같아요. 줄이세요. 2분의 1 줄이세요. 3분의 1 줄이세요. 그래 놓고서 해야 쉬워져, 그지? 그리고 재판 진행되는 거. 어차피 기일은 우리가 알아요. 왜냐하면 민사소송 진행하려면 형사기록이 필요해요. 형사기록 가져오려고 그러면 형사기록이 지금 어디쯤 있는지 알기 위해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때그때 체크를 합니다. 그거 어차피 저희랑 의뢰인들이랑 주고받는 그 내부 블로그가 있어요. 거기에 다 올려드려요. 그게 뭐 힘듭니까? 우리 업무 하는 거 같이 보는 건데. 형사합의로 저쪽에서 합의 안 하려고 했는데 거기 쫓아가고 야 임마 빨리 형사합의 가져와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니에요. 형사합의 안 하면 지가 나중에 실형 선고받을까 봐. 그래서 와서 합의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와요. 몸으로 떼우겠다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왔을 때 유족들이 만나면은 짜증이 납니다. 첫 번째는 죽을 죄를 졌습니다. 두 번째는 저 좀 살려주십시오. 세 번째는 깎아주십시오. 첫 번째, 제가 교통사고 내서 아버님 돌아가신 거 정말 잘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도 키우는 어린 애들이 있는데 저 잘못해서 실형 선고받으면 저 큰일 납니다. 저 합의 좀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저 가진 거 없으니까 제발 좀 형사합의금 싸게 해주십시오. 딱 정해져 있어요. 만나면 딱 그거예요. 그러면은 화가 납니다. 그쪽에서 연락만 와도 짜증이 납니다. 그럴 때 그러면 직접 대화하지 마시고 많이 힘드시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하라고 그러세요. 그분한테. 그럼 저희 사무실에 담당 직원이 받아서 네. 건성이죠 뭐 네. 네. 반성합니다. 저한테 말씀하실 건 아니고요. 네. 형사비 좀 해주시죠. 아직까지는 마음의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우선 말씀을 해주시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면은 그러면 말씀은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700만 원. 그 얘기했다가 진짜 화내실 것 같은데요. 못 들은 거로 하겠습니다.
3천만 원? 그건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도 좀 얼마를 더 내셔야죠. 성의를 보여야지 되죠. 그거는 어차피 알고 계신데, 이건 제가 못 들은 거라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어느 정도 되면은 저희가 판단해서, 그 정도. 그럴 때는 저희가 의뢰인한테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어떠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건은 우리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받아들이시는 게 현실적일 것 같기도 한데요. 라고 저희들의 의견을, 최종적인 결정은 본인이 하시는 거죠. 그게 뭐 힘듭니까? 그런데 민사사건을 하면서 별도로 형사합의를 또 맡아서 그래서 선임비를 또 받는다? 제 상식에는 진짜 납득이 안 갑니다. 제가 만 20년 동안 정말 남산골 딸깍바리처럼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남산골 딸깍바리가 뭔지 알아? 추운 겨울에도 하면서 얇은 거 입고, 물론 형편이 없어서 그랬지. 땔감이 없어서. 제가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은 다 떨치고 제가 정한 원칙 거기서 벗어지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원칙 하나를 깹니다. 가해자를 위한 형사사건을 실질적인 피해자를 전제로,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는 그냥 도와드리고 정식 기소됐을 때는 그때는 저희 사무실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치 사무실을 홍보한 것 같다. 아니, 나한테 또 그런 글이 올라왔어. 변호사님, 이 가해자 사건은 절대 안 맡으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제 사건만 좀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어제 올라와서 그런 게. 그래서 내가 그랬지. 이 사건은요, 검찰에서 무혐의 될 것 같아요. 혹시 검찰 무혐의 안 되고 약식 기소, 정식 기소되면 그때 다시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리고 약식 기소돼 있는 거는요, 약식 기소된 거 내가 정식 재판 청구하면은 벌금형보다 더 이상 안 올라가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벌금형이 벌금 액수가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지금은 그 불이익 변경 금지가 2종형 불이익 변경 금지야. 옛날에는 검사가 벌금 500만 했으면 그보다 더 높아지진 않아요. 절대. 그게 미수의 본전이야. 근데 지금은 벌금형, 약식 기소는 벌금이지. 근데 거기서 내가 정식 재판 청구해서 징역이나 집행유예나 뭐 이런 건 안 돼. 근데 벌금형은 더 높아질 수도 있어. 근데 판사가 그렇게 안 해. 억울해서 온 거, 억울해서 왔는데 무죄냐 벌금형이냐 그걸 놓고 하는데 거기서 또 올려치기를 하겠어? 야, 옛날 얘기 쓴다. 올려치기.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가 뭔지 알아? 검사가 징역 3년 구형했는데 3년을 판사가 선고하면 들었다가 놨다라고 그래. 보통 반 선고하잖아. 올려치기는 검사가 구형한 것보다 판사가 더 할 수도 있어. 검사의 구형은 참고사항이야. 검사가 징역 3년 구형했는데 판사가 야씨 왜 당신이 봐줘? 안 돼. 징역 5년. 할 수 있어. 그래서 약식 기소된 분들은 그렇게 변호인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더 나빠지진 않거든요. 그리고 약식 기소돼서 본인이 정식 재판 청구했을 때 나 무죄를 다투게 해서 그때는 운전자 보험에서 안 나와요. 그런 경우는 제가 그냥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힘이 닿는 그날까지, 건강이 허락되는 날까지 지금 제 앞에 있는 주태건 변호사, 이진영 변호사, 그리고 나중에 다음 달 한 5월 정도 되면은 또 한 분이 또 오실 텐데요. 한때는 저희 사무실 변호사 저 말고 7분 계셨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사건 숫자도 많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사건을 기억을 못 해요. 내 새끼들인데 내 손자인데 얘가 누구더라, 얘가 누구더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안 돼. 내가 딱 얘기하면 딱 알아들어야 돼. 그래서 사건을 줄였어요. 그리고 지금 변호사 2분이서 저 말고 2분이서 나눠서 진행하면 딱 맞아요. 근데 이제 형사사건도 또 앞으로 또 그래도 한 달에 몇 건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분 더 모시기로 합니다. 제 본연의 업무는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변호사분들은 사무실에서 일하시고 남는 시간에 골프도 치고 뭐 좀 취미생활도 하고 술도 마시고, 근데 저는 그 시간을 한문철 TV에 하는 겁니다. 제 취미가 유튜브입니다. 저는 유튜버가 아니라 저는 그냥 취미로서 유튜브. 앞으로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